뉴욕 등 15개 주와 워싱턴 DC가 오바마 케어의 핵심 부분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적어도 18차례 러시아 측과 비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58%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정보를 공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뉴욕시 체인 식품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즉석식품에 칼로리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JFK 공항의 스마트 레인 6대가 우선 설치되면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시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와 워싱턴 DC가 오바마 케어의 핵심 부분을 지키기 위한 장기 소송전에 동참했습니다. 이들 주는 건강보험이 정치적 협상 카드가 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15개 주와 워싱턴 DC가 건강보험 회사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이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에 지급되는 연방 자금은 관련 보험 시장의 안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소송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전에 참여한 이들 주는 수백만 명을 위한 건강보험이 백악관을 위한 정치적 협상 카드가 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은 연방 자금 지급이 중단되면 함께 시장을 떠나거나 보험료를 현저히 올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케어퍼스트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 보험회사는 이미 메릴랜드주 시장에서 5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고 뉴욕주의 경우에도 큰 폭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 케어 법안은 지난 4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공화당의 상원에서 과반이 52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4-5명의 의원이 법안의 일부 내용을 반대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러시아와 비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측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적어도 18차례 러시아 측과 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정가를 비롯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가 전격 임명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커넥션 의혹의 핵심 인물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은 세르게이 키슬야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트럼프 러시아 간 물밑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플린 전 보좌관과 캠프의 다른 참모들은 지난해 4월에서 11월 적어도 18차례 러시아 측과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비밀 접촉을 했으며 이때 이들은 미 러시아 경제관계 개선과 이슬람국가 격퇴전의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르게이 키슬야크 주미 러시아 대사는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플린 전 보좌관은 키슬야크 대사와 접촉했으며 이때 트럼프와 러시아 간 비공식 루트를 만드는 방안이 협의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위해 공모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합니다. 국민의 58%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정보를 공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커와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트는 지난 16에서 18일 성인 19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러시아 측과 기밀 정보를 공유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58%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적절하다는 대답은 22%, 모르겠다는 답변은 20%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 정보 관리 능력과 관련해서는 41%가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
16%가 그다지 확신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은 39%로 매우 확신한다 20%, 어느 정도 확신한다 17%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 가진 면담에서 외국 정보 당국이 미 정보기관에 암호화에 전달한 IS 관련 기밀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정보는 적절한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라브로프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테러 방지에 관한 공동의 노력과 위협 등 폭넓은 주제들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아시안들의 특징일까요? 최근 아시안 인구는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목소리는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의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변할 코커스가 결성됐습니다. 18일 퀸즈 플로싱 타운홀에서는 아시안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변할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가 발족됐습니다. 코커스의 임시 의장을 맡은 란킴 의원은 뉴욕시 인구의 11%, 뉴욕주 인구의 9%가 아시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해줄 코커스가 없었다면서 이번 코커스 결성으로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입법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 내에는 인종, 종교, 취미, 성별 등에 따른 수많은 코커스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커스는 자발적인 모임이며 아시안 코커스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뉴욕주에서 아시안 인구가 11% 이상인 관할 지역구를 맡고 있는 주 하원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는 사회, 정치, 보건,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뉴욕주 아시안 커뮤니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거나 법안을 발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칼 히스티 하원 의장은 이번 아시안 코커스 결성을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안 인구와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논의되고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시안 주민이 많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회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메트로놀스 기차가 또 탈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최근 자주 일어나는 기차 탈선 사고로 승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8일 오후 5시 30분 맨해튼 그랜센트럴역으로 향하던 뉴 헤이븐 노선 열차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레이역 인근에서 탈선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해당 열차는 사고 당시 저속으로 운행 중이었고 탈선 정도도 가벼웠으며 다행히 부상자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CBS 방송에 의하면 최소 2명의 승객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메트로놀스 기차 탈선 사고는 2013년 4명이 숨지고 70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으며 2014년에는 브롱스 지역에서 화물 열차가 탈선했고 2015년에는 기차 건널목에서 승용차와 충돌해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메트로놀스 열차를 둘러싼 크고 작은 탈선 사고가 끊이지를 않으면서 승객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메트로놀스는 지속적인 탑승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지출액 증가로 예산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중교통이 적자를 이유로 이용객들의 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분 제한과 염분 표시제에 이어 칼로리 표시도 규정이 본격 시행됩니다. 오는 22일부터 뉴욕시 체인 식품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즉석식품에 대한 칼로리 표시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뉴욕주가 벌이는 비만과의 전쟁 칼로리 표시 규정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18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새 업체들에게 규정 숙지를 당부하며 오는 8월 21일부터는 본격적인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알렸습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200에서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 규정은 전국에서 15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카페 베네 등과 같은 체인 제과점, 체인
커피숍 등이나 체인 레스토랑, 편의점, 극장 등의 식품 소매업체가 해당됩니다. 이들 업체들은 판매하는 즉석식품의 칼로리 함량 정보를 메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매장 내에서는 칼로리 하루 권장량은 2000칼로리란 문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체인 식당을 대상으로 새 영양정보 규정도 발효됩니다. 체인 식당, 체인 식품점들은 칼로리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나트륨,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영양 정보를 보유하고 고객이 요청했을 때 정확한 영양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영양 정보를 메뉴에 부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서민주택 건설 사업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00억 달러를 들여 앞으로 5년간 총 11만 가구 서민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전역에 앞으로 5년 동안 총 11만 가구의 서민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8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를 위한 200억 달러 투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00억 달러는 서민주택 건설 외에도 홈리스 쉘터를 마련하고 6천 가구의 보조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1차로 2017에서 18회계년도에 2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뉴욕시와 업스테이트 등지에 홈리스 쉘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총 75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노인 아파트 건설에 1억 2,500만 달러, 뉴욕시 운영 아파트 시설 개선에 2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한편 뉴욕시 정부는 2016년 한 해 2만 2천 가구의 서민주택을 공급했으며 2014년부터 총 6만 가구의 서민주택을 신축 또는 서민용 전환으로 마련했습니다. 스마트 레인 6대가 먼저 JFK 공항에 설치됐습니다. 예상대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시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어 17대가 추가 설치됩니다. 신속 정확한 공항 보안 검색대 스마트 레인 시스템이 17일 JFK 국제공항에 설치됐습니다. 스마트 레인 시스템은 4명의 짐과 소지품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대형 바구니가 사용되고 이 바구니들은 자동으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또 수상한 물체가 발견된 가방은 별도의 컨베이너 벨트로 옮겨집니다. 스마트 레인 시스템을 통해 검색대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안 검색대 통과도 30%가량 빨라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에 따르면 현재 터미널 2에 2개, 터미널 4에 4개의 스마트 레인이 설치됐으며 앞으로 수준에 17개의 스마트 레인이 추가 설치됩니다. 스마트 레인은 2016년 하츠필드 잭슨 공항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현재 전역의 공항에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가정의 가계 부채, 금융 위기 때보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17일 발표한 2017년 1분기 가계 부채를 살펴보면 3월 31일 기준 전국 가계 부채 규모는 12조 7,30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2% 늘었습니다.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국제 금융시장이 얼어붙었던 당시 미국인의 가계 부채 12조 6,800억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전체 가계 부채의 68.1%는 주택 모기지, 10.6%는 학자금 융자, 다음은 자동차 융자 9.2%, 크레딧 카드 빚이 6%를 차지했습니다. 액수로 보면 주택 모기지가 전분기보다 1,470억 달러 늘어난 8조 6,300억 달러, 학자금 융자는 340억 달러 증가한 1조 3,400억 달러, 자동차 융자도 전분기 대비 100억 달러가 늘어난 1조 1,700억 달러였으며 크레딧 카드 빚 역시 150억 달러 불어난 7,6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계 부채 증가를 신용 회복으로 판단하고 융자를 통해 소비 지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처럼의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자동차 모기지 그리고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절반 이상으로 낮은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CBB뱅크가 사회 환원의 첫 프로젝트로 어려운 환경의 중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합니다.
CBB뱅크의 비영리 단체 CBB뱅크 파운데이션은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다양한 단체의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운영하는 윌튼 미들스쿨 프로그램에 3년간 총 18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BB뱅크는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미들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단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한편 KYCC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 봉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 지원의 중단으로 미들스쿨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KYCC 측은 CBB뱅크 측의 이번 지원을 통해 기존보다 더욱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튜터링과 대학 입시 워크숍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오토바이 도난 사고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범죄정보센터가 최근 발표한 오토바이 도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도난당한 오토바이가 4만 6천여 대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만 7,500여 대의 오토바이가 도난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도난은 날씨가 따뜻한 여름에 기승을 부리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4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를 보이는 만큼 오토바이 도난이 계절과 상관없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도난 범죄의 타겟이 되는 오토바이 브랜드는 혼다, 야마하, 카와사키 등 일본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18일 발표한 이민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총 8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은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재판 회부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52%가 넘는 46명이었으며 중범 10명, 경범 18명, 미립국 7명, 기타 10명 등이었습니다. 로레타 와인버그 뉴저지 주 상원의원은 고용주가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의 급여 수준을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성별에 따른 급여 차별 방지법도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전 직장에 급여를 묻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뉴저지주도 곧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합의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미터 주차요금 결제 시스템 파크 NYC가 맨해튼과 브롱스에 이어 브루클린과 스테튼 아일랜드에서도 시행됩니다. 퀸즈보로에서는 오는 7월쯤 가동될 전망입니다. 파크 NYC는 사용자가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계정을 설정하면 사용자 차량 정보와 결제 정보가 미터 주차요금 결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방식입니다. 먼 곳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고 주차 시간 만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17일 모든 버스에 승객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 2,9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8월부터 뉴저지 트랜짓 버스 2,500여 대에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카메라는 버스의 전방과 후방, 측면 등에 설치돼 버스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모두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